안녕하세요, 별남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 모르게 얼마 전에 깜짝 출시한 이 스튜디오 버즈를 미국에서 구매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쓰고 있어요. 제가 이거를 산 게 좀 이유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아끼던 에어팟 프로를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 프로를 또 다시 사자니 너무 비싸고 또 썼던 제품 또 쓰려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, 또 그렇다고 제가 이제 기존에 2세대는 제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. 근데 2세대에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웠고, 또 어떤 제품을 사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스튜디오 버즈가 출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, 구매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녀석도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었어요. 아무튼 제가 이거를 약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, 기존에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던 사람으로서 뭐가 좀 좋았고 뭐가 좀 별로였는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, 비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? 바로 닥터들의 헤드폰인데요. 다들 비츠는 몰라도 이 헤드폰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. 비츠는 음향기기 회사인데 애플이 2014년에 무려 3조를 주고 인수했습니다. 그래서 비츠 제품이 애플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. 헤드폰 말고도 이어폰도 있긴 한데 대부분 피트니스용 이어폰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게 운동 중에도 귀에서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 이어링이 달려있는 좀 독특한 디자인인데, 이 비츠 스튜디오 버즈는 운동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일상용에 가까운 이어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 늘상 달려있던 특유의 이어링도 없고 훨씬 더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. 먼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애플 제품에 연동이 잘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요. 케이스만 열면 바로 아이폰에 연결이 되고, 또 처음에 연동할 때도 아이폰 근처에 두면 바로 연동이 됩니다. 레이턴시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.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나 주변음 허용 이런 것들도 제어센터에서 다 설정을 할 수 있는 점이 에어팟 프로와 비슷했습니다. 연결성과 호환성 면에서는 제법 편했습니다.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녀석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. 제가 에어팟 프로를 기존에 사용했었는데 에어팟 프로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굉장히 좋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에어팟 프로를 거의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줄 수 있다고 하면, 이 녀석은 한 10점 만점에 8점 조금 안 되는 정도? 그 정도 점수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기존에 쓰던 에어팟 프로는 그 백색 노이즈가 완전히 좀 이렇게 삭제되는 느낌이었다면, 이 녀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준수한 그런 느낌을 줬어요.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심지어 에어팟 프로보다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요, 바로 음질이에요. 애플에서 나온 제품들은 굉장히 플랫하게 들리는 게 특징이죠. 그런데 이 녀석은 음질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물론 비츠 제품이 과거에는 좀 너무 베이스에만 힘을 주는 걸로 유명해서 다소 호불호가 좀 갈리던 제품인데, 이 제품은 뭐랄까 베이스가 강하기는 해요. 근데 뭔가 기존처럼 베이스에 아주 많이 치중되어 있는 느낌은 좀 아닌 그런 느낌? 그래서 저음이 좀 강조된 노래를 들을 때 특히 괜찮게 들리더라고요. 이것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힙합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음질일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제품 디자인도 나름 괜찮고, 또 에어팟과는 다르게 색상도 3가지나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화이트랑 레드를 구매했는데요, 이렇게 보면 화이트는 확실히 좀 무난하고 레드는 좀 강렬한데 그래도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. 에어팟이 화이트 색상 하나로만 나오기 때문에 좀 다른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튜디오 버즈 레드 색상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화이트보다는 레드색이 좀 손이 좀 더 많이 가더라고요. 확실히 좀 튀는 거 좋아하시면 상당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가격이에요. 실제로 물건 살 때 가격만큼 중요한 걸 찾기가 좀 힘들죠. 가격이 실제로 좋아야지 물건을 결국은 구매하게 되니까요. 비츠 스튜디오 버즈는 애플 사이트 기준 16만 9천원인데요 에어팟이랑 비교하면 2세대보다도 저렴한 가격입니다. 그리고 에어팟 프로에 비교하면 거의 반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물론 이 17만원이라는 금액이 이어폰 치고는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가격이긴 해요. 하지만 애플 제품이면서 여기에 노이즈 캔슬링도 들어가 있고 또 괜찮은 음질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이 가격이 애플 제품 치고는 제법 가성비가 있다고 느꼈어요. 자, 여기까지 제가 이걸 쓰면서 좀 만족했던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이제부터는 제가 이걸 쓰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, 별로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먼저 케이스 사이즈가 좀 큰 편이었는데요, 에어팟을 몇 년 동안 사용한 저한테는 생각보다는 부피감이 많이 느껴졌어요. 저는 집 앞에 헬스장을 갈 때 그냥 주머니에 핸드폰이랑 에어팟만 넣고 다니는데, 기존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피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었어요. 근데 이 녀석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어팟 시리즈들보다는 뭔가 좀 훨씬 더 크긴 크기 때문에
저한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. 그리고 센서에서도 조금 아쉬웠는데요. 이게 착용을 할 때는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는데 뺐을 때는 케이스에 넣기 전까지 음악을 딱히 멈춰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없었습니다. 기존의 에어팟 같은 경우는 이걸 착용하다가 뺐을 때 노래가 자동적으로 멈추거나 아니면 통화할 때 아이폰으로 넘어오거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기능을 해줬었는데 스튜디오 버즈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없어서 조금은 불편했습니다. 빼고 나서 버튼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케이스에 넣어야지만 작동을 멈췄고요. 제가 아무래도 에어팟에 익숙하다 보니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사용해야 됐어요. 그리고 에어팟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스튜디오 버즈에는 그런 기능들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. 이게 뭐 크게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W1 칩이나 H1 칩이 탑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기 간에 자동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에어팟처럼 애플 생태계에 유리한 이점을 모두 다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버튼 방식인 게 저한테는 살짝 불편하더라고요. 이게 생각보다 좀 잘 눌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막 통화를 하다가 실수로 제가 몇 번 눌러가지고 꺼트린 적이 있어요.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포스 센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눌러주면 작동하는 방식인데요. 확실히 이런 작동법이 훨씬 더 오작동률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스튜디오 버즈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눌리는 이런 버튼 때문에 착용할 때도 분명히 좀 오작동이 있는 편이었습니다. 확실히 이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. 제가 한 달 정도 쓰면서 아쉽게 느낀 점은 이 정도였고요.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 녀석이 안드로이드 폰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. 기존의 에어팟과는 조금은 다르죠. 이 비츠 스튜디오 버즈의 광고에서 갤럭시가 나와서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어요. 어쨌든 애플 제품이지만 굉장히 안드로이드 친화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연결도 굉장히 쉽게 가능하고요. 아이폰처럼 처음에 페어링할 때 애니메이션도 같이 나옵니다. 차이점이 있다면 안드로이드 폰은 비츠 앱을 설치해야지 여러가지 좀 디테일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앱에 들어가면 배터리 상태 확인도 가능하고 노이즈 캔슬링, 주변음 허용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에어팟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애플이 아이폰과 관련된 기기에는 라이트닝 포트를 넣어주죠. 그런데 스튜디오 버즈에는 C타입이 들어갔습니다. 물론 이게 에어팟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스튜디오 버즈를 갤럭시로 한번 사용해보니까 애플이 타사 제품 사용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.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도 이 비츠 스튜디오 버즈 제가 생각할 땐 사용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비츠에서 나온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스튜디오 버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.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해본 결과 충분히 만족감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기존에 쓰던 게 이제 에어팟 프로잖아요. 이제 프로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 가격이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걸 생각해 보면 반값도 안 되는 건 아니고 한 반값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 가성비라면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그런 기능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음질도 그렇고요. 이 제품이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어요. 여름에 출시 예정이라고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언제 출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곧 여름이 끝나가니까 곧 출시가 되겠죠. 제가 볼 때는 에어팟 대신 좀 다른 걸 찾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만 애플 생태계도 원하고 또는 안드로이드 폰이지만 또 에어팟을 트라이해보고 싶었던 분들한테도 다양하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. 빠이.